코로나 쇼크 이후 경제 어떻게 소생할지 대책이 보이지 않는 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하고 설비 투자는 4.8%, 소비는 6.0% 줄었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자택격리 확산의 여파다. 더 암울한 것은 미래를 예상하는 3월 기업 체감 경기 조사 지수 BSI가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미래를 정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돈은한다면 정부의 대책도 이에 대응해야 하지만 불행히도 현 정부는 이러한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냥 보름 남은 총선을 앞두고 마음 여기에 있지 않고 제1지원금 명목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재산 기준을 정리하고 대상자도 결정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하려고 하면 야당도 표심을 의식해 240조 원의 비상경제 대책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1차 추경이 진행 중인데 2차, 3차 추가 경정 예산까지 거론 무차별 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효과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뿌려보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혼자서 맡은 정부와 여당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긴급재해 지원과 같은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쇼크 이후까지 응시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만 극복하면 억제되어 소비가 단번에 봄처럼 되트임 경제가 비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당하지도 모른다. 경기가 회복해도 베이스 효과에 따른 순간적인 상승에 그쳐 오히려 더블딥에 빠지거나 L자형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문제를 계기로 세계 산업 구조 자체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산업은 황폐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코로나 문제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 사업의 본질과 소비의 스타일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로봇 사용이 증가 제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산업 생태계 스스로 변화를 향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 여파로 일단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 문제 이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르는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 한눈일 수 없다. 게다가 재정 악화가 본격화하는 순간도 다가오고 있다. 이미 만성 저성장에 빠져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문제의 후유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돌파구는 기업의 투자 심리 자극 수밖에 없다. 완전히 초토화한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및 52시간 노동제, 비정규직 제로 같은 정책 실험은 즉시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이 살아남으려야 한국 경제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경제부총리에서 코로나 후 경제 재건 계획을 보고받은 기업과 국민에게 청사진을 밝히는 것과 바란다. 코로나 영웅의료진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좋을지 한국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에서의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여기까지 신형 폐렴의 확대가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관, 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 간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한국의 신형 폐렴에 의한 치명적 비율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잘못된 판단을 반복한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사태를 수습한 의료진의 절을 하고도 모자라는데 그들은 좌절을 거듭하고 있다. 방역 모범 국가를 운운하며 뜰받침자와 자찬하는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정부가 유감이다. 최근에 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진을 낙담했다. 정부는 임시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의료진은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든 관리가 하루라도 임시선별병원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방문자의 목구멍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보면 좋겠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의 무성의 한 행정피곤 의료진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우,
박눈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보호복 등 보호 물품이 부족하다는 의료기관의 호소에 쌓아놓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때 일부 의사들은 보호복이 없어서 대신 수술용 가운을 입고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폐렴으로 숨진 17세 소년에서 사스의 양성 입원, 그 이전 7회는 음성, 확인되면 검사가 잘못됨으로써 병원에 검사 실패쇠를 지시하고 철회한 적도 있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찬물을 끼얹는 것은 그만두면 좋겠다. 대한의사협회는 나서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정이 좋아지면 오히려 군림하려는 모습이 임진왜란, 의 의병장의 오명을 시운문행한 조선 관리를 연상시키는 고 지적했다. 유럽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대응할 수 없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진천, 진촌, 아산에 고립된 해외 동포가 받은 청와대, 도시락, 고 질병관리본부에 전달됐다. 청와대의 차입 수레가 의료진에 도착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것이다.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매일 100명 안팎의 감염자 증가. 수업 재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계속해야. 방역당국 감소 경향은 보이지 않고 해외에서 유입 클러스터 감염 계속 생활 방역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실천을 호소. 지난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이 재결합될 예정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 소홀히 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19 감염자가 증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2주간 강력한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안팎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31일 기준으로 한국의 코비드19 감염자가 전날보다 125명 증가해 누적 환자 수가 9,786명 됐다고 발표했다. 증상이 없어 격리 해제, 완치된 환자는 180명 더 늘어 5,408명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59명 줄어든 4,216명이다. 김관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감소 경향을 볼 수 없다며 소셜 디스턴싱과 소홀하면 더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주 25에서 31일 신규 감염자는 1일 평균 107명으로 전주 18에서 24일의 102명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해외에서 유입에 의한 감염자가 늘어나 교회, 요양병원의 소규모 집단, 클러스터,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책은 학교의 개학에 맞춰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조정관은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도 9일, 개학일부터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별적인 사업소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각각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 준비와 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철저한 소셜 디스턴싱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을 적절하게 차단할 준비가 지연될 경우 일상과 방역의 양립을 목표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이르면 4월 말부터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준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 감염내과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여 4월 말 실시도 어려울지도 모른다. 비록 대면 수업을 해도 교실에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모여 좋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 감염내과는 정부가 2주일이라는 기간을 마련보다 코비드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것을 전달 중장기적으로 불편을 강요하면서도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타협점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경 방북만 제외하고 외교 문서를 공개 반드시 모두 밝혀야 한다. 한국 외교부 절약의 상당은 1994년 이후 작성 후 30년이 경과한 기밀 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부 극비 문서를 제외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김대중 납치, 아웅산 사건 등 주요 현대사의 사건을 둘러싼 외교의 내막을 숨기지 않고 공개한 그때 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했지만 상세하게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30일 1989년에 기록된 외교 문서 약 24만 페이지 분량을 공개하면서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임수경 방북 관련 부분은 거의 모두 뺀. 89년 6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민수경을 평양에 비밀리에 파견한 것은 전대엽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에 이어다. 당시 전대엽 간부가 현 정권의 실력자들이다. 외교부가 숨겨진 문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의 이유로 개인에 관한 문서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음으로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외교 문서 가운데는 고위 탈북자의 망명 등 개인 관련 기록이 다수 있다. 또한 88년 11월에 북한에 의해 폭파된 켈기 사건 관련 수사가 이듬해까지 지속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문서가 공개되었다. 한국 정부가 임수경 방북 관련해서 공개한 문서는 일부 친북 정부와 북한 외교관이 임수경을 왜 구속했는지고 한국 측에 항의했다는 기록했다. 정권에게 편한 것만을 낸 것이다. 임수경 방북 문서의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알려져에서는 안 무언가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